2023년 5월 7일, 8일 양일간 롯데호텔에서 미얀마 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영세중소기업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7일 개최한 개막식에는 국가관리위원회 찰리단 산업부 장관, 양곤 주지사,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미얀마 산업의 90%가 영세중소기업들로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영세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규와 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박람회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업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중소기업의 판로를 찾고 재정 지원과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여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였으며 대내적으로 미얀마 영세중소기업 개발중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법안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메콘랭칸 기금을 통해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한 영세중소기업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 단체, 기업의 노력으로 영세중소기업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교적 다양한 영세업체들이 참석하면서 특히 미얀마에서도 업그레이드된 각종 식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미얀마 정부에서 이들을 활성화할 방안을 제대로 마련만 한다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very summer we have fun. Every summer we are going down. Every summer we are surfing around until the sun goes down. Everybody's gonna wild. Everybody's gonna be so young. All the beautiful girls are found, carrying us all along. 2023년 5월 2일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아세안 사업자문위원회 아세안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 카운실은 아세안 민영부문 개발에서 아세안 사업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세안 사업자문위원회는 미얀마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지원을 하여 장기적으로 미얀마 발전을 통한 아세안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세안 사업자문위원회 의장은 미얀마와 아세안의 확고한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세안 중심으로 한 사업을 가속화하여 동남아시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에서 미얀마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사말 이후 아세안 미얀마 우선순위 사업과 사업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행사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질의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제95차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에서 선출된 신임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아세안 로드쇼 행사를 통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아세안 6개국을 방문하였으며 미얀마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드쇼 행사는 디지털 혁신, 보건, 지속가능한 개발, 식량 안보, 무역 및 투자 촉진 5가지 우선순위를 목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26일 국가관리위원회 소비자보호부는 미얀마 상공회의소 및 산업관련 협회의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 명령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 금지한다는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8일 네피도에서 열린 미얀마 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은 무역적자 감소 방안으로 미얀마에서 생산이 안 되는 제품만 수입을 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미얀마 내에선 수입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조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4일 인도 아다니 포츠는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미얀마 포트 사업을 정리하면서 싱가포르 자회사 코스탈 인터내셔널 터미널즈가 소유한 지분을 솔라 에너지 리미티드에 3천만 달러에 매각하였습니다. 2022년 5월 솔라 에너지와 주식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속되는 승인 지연과 특정 조건 협의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다가
최종 매각 체결이 되었으며 아다니 포츠는 2019년 미얀마 이코노미 코업 9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항만 개발과 운영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약 6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운동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코스탈 인터내셔널 터미널즈는 국제사회에서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 이코노미 코어퍼레이션을 대신 양곤 넘버2 알론 국제부도 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며 아다니 양곤 인터내셔널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계속 비난해오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매입한 솔라 에너지는 디카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코노믹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에 기반을 둔 업체라고 합니다. 인도 정부의 미얀마에 대한 거점 마련을 위해 집중하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철수를 하였지만 인도 정부는 라카인주와 사가인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국영회사 뉴멀리가르 리파이너리 리미티드는 사가인 지역이 유망 수출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사가인 지역은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얀마 정권 교체로 인해 사업 진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5월 6일 미얀마 항공경찰대는 양곤라시오 항공구간에 대해 외국인 탑승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미얀마로 입국하는 온라인 사기 및 도박에 연루된 외국인이 라시오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이번 명령은 미얀마 태국 중국 합동 작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 UNINGO 대사관 직원은 탑승이 가능하며 탑승 2일 전까지 신상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내 여행사에서도 외국인만 탑승 금지가 되는 것이지 미얀마 국민은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딴소나잉 정치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라시오행 항공편에 대한 외국인 여행 금지 명령은 불법 도박과 관련이 있으며 따치렉행 항공편에 대한 외국인 탑승 금지 명령은 불법 도박과 기타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항공경찰대에서는 라시오행 항공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나 현재 태국 국경에 인접한 샨주 동부 따치렉 항공편도 같은 상황이라고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라시오 거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금지 조치는 중국인에 초점을 둔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곤전력공사 관계자는 최근 양곤 일부 공단관리위원회에서 24시간 전력 공급 조건으로 전기세를 2배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공단관리위원회에서는 공단에 입주한 공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세 2배 인상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한된 전기세 인상이 적용된다면 유닛당 약 500자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4월 23일부터 양곤전력공사는 양곤공단에 있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전력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며 위반 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장에서는 관할 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5월 7일 오전 9시경 샨주 동부 시생타운십에서 주미얀마 싱가포르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대사관 외교관 각각 2명과 아세안 코디너팅 센터 관계자 3명, 파오 내셔널 리베라시옹 오거니제이션 연락사무소 직원이 탑승한 차량이 이동 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들은 오전 7시 30분 샨주 따웅지 타운십을 출발하여 오전 10시경 시생타운십에 도착할 예정으로 실향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나 시생타운십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총격을 받고 긴급히 따웅지 타운십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량은 마지막 행렬에 있던 차량의 뒷문만 공격을 받았으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파오 내셔널 리베라시옹 오거니제이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차량에 5발에서 10발 정도의 총격을 하였고 이 공격은 실향민 캠프를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미얀마 국방부 소속 민병대 측에서는 파오 내셔널 리베라시옹 오거니제이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배후는 그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도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파오 내셔널 리베라시옹 오거니제이션 측에서는 공격 혐의에 대해 일축하였습니다. 이동 차량에는 연락사무소 관계자도 있으며 이번 지원 일정에 대해선 지도부의 승인까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레니 내셔널 디펜스 포스도 해당 지역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아 이번 공격과 아무 연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 국방부 장관도 국민방위군이 차량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